웬만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연장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거나 점주가 이제 전국적으로 포화인 데는 10년쯤 됐을 때 갱신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연장을 딱 안 해주는 이유가 새로운 가맹점주를 맡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직영을 태우려고. 이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여기 상권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가맹점주가 다 키워놓는데 그거를 그쵸. 가맹점주는 10년 동안 하면서 단골도 만들었을 거고 그런 상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가맹본부는 웬만하면은 피하는 게 그 사례 어떻게 알아요? 담탱이 왔어? 담탱이요? 아, 즉! 남편이 담탱이 왔어. 안녕하세요. 세무사 가맹거래사 김찬수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두 세무사님 모시고 교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지하세요. 처음에만 진지하고 자,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저 프랜차이즈 하고 네 싶은데. 단계로 일단 이게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요. 잠깐만. 처음에 이제 탐색. 우리는 뭘 할지 탐색하는 과정이 있고, 잘하면 어떤 계약을 체결하겠죠. 체결 과정이 있고, 운영을 할 거예요. 오퍼레이팅을 하다가 언젠가는 헤어지겠죠. 종료를 하겠죠. 자, 탐색하는 단계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거. 자, 어디서 탐색하실 것 같으세요? 카페. 사장님들 카페. 그 아픈 아픈 사장님들. 사장이다. 거기서 거론되지 않는 프랜차이즈만 하겠다. 길 가다가도 탐색할 수 있겠죠. 가맹점 모집 뭐 이런 거, 그런 거. 딱 보고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매장 봤는데 몇 개 없어. 이거 될 것 같아. 가격도 뭐 괜찮고 손님도 많아. 그런 거. 창업박람회 이런 데 가면은 신규 이제 가맹 본부들이 모여서 예비 희망 가맹 점주들이 될 분들한테 막 설명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백다방 이런 큰 데 하고 싶어요. 네. 그런 데는 이미 영업 지역에 중점 상권지나 이런 데는 다 포섭이 돼 있잖아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 강남 이렇게 보면은, 강남 3구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지하철 막 지나고 하면 상권마다 이렇게 셀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반경 몇 미터 내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가면 본부마다 영업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나 중심으로 이렇게 300m면 300m 쭉 이렇게 반지름 돌려갖고 거기 안에는 다른 백다방 못 들어와요. 서울은 아마 촘촘하게 다 들어왔을 거란 말이야. 유명 브랜드는. 그래서 들어오려면 양수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거 아니면은 일단은 신규 가맹본부랑 탐색하면서 매칭을 할 텐데, 어느 가맹본부가 괜찮다고 딱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가맹본부랑 미팅을 한다고 치면 언제 계약을 하게 될까요? 언제 계약을 해야 될까요? 나 하겠다. 계약서 쓰겠다. 그럼 그냥 하는 건가요? 아직 다 알아보지도 않았는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우리는 이런 가맹본부야 라고 하는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가맹계약서와 함께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가 이제 우리 가맹사업을 할 거잖아? 이러한 걸 준비해야 되고 이런 돈이 들어갈 수 있어.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던데 사람들 모아놓고. 창업 점주님들을 모아놓고 그런 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창업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거야, 그거는. 어떤 가맹본부에. 근데 그날 만났는데 그날 바로 계약을 한다. 그날 바로 계약을 하게끔 가맹본부가 유도한다. 그거는 가맹사법을 위반하는 거야. 오늘 하시면 10% 할인해드립니다. 이런 거. 특별하게 오늘 점주님까지만 가맹비와 교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달부터는 교육비랑 보증금이랑 뭐 가맹금이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마음 입장에서는 오늘 계약을 체결해야 이런 거를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겠지만, 일단은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이 법에 나와요. 가맹사업법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4일이면 언제냐? 1일날 오늘 우리가 만났다. 그럼 14일을 더해서 15일이 아니라 16일날 계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 사람들 이렇게 더하는 거예요. 1에다가 14를 더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알고 가시고, 만약에 오늘 만나는데 오늘 계약을 막 체결하려고 한다, 바로 필터링 하시면 됩니다. 양심이 있거나 제대로 된 가이드를 준다, 그러면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와 함께 상담을 받으면 이 계약 기간이 7일로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맹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떤 자문을 받았으면 이 숙려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가맹본부랑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려요. 그리고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가 이 점포를 하면 어느 정도 예상 수익이 날 건지를 가맹본부가 예상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가맹점주한테. 근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던 연번 브로드카스트는 어떤 거냐면, 예상했던 시점이랑 지금이랑 이제 매출 차이가 많이 나서 뭐 허위 과장 정보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거는 허위 과장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틀릴 수도 있어요. 중립적으로 생각해 보건데, 슈퍼바이저나 이런 분들이 가맹점 모집을 할 때 조금 구두로서 좀 과장된 표현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거를 확정적인 매출을 보장하는 형태
형태로까지는 말 안 했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는데 가맹본부가 얘기하는 거랑 점주가 듣는 거랑 완전히 차이가 나서 속았다는 의미로 이제 점주들이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상 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점이 소형 가맹본부는 제출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24년이니까 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맹점이 100개 이상인 어느 정도 대형 가맹본부만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을 해요. 만약에 이런 절차가 누락됐다, 필터링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계약 체결 해요. 14일 뒤에 계약 체결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뭐 하면 될까요? 잘 운영을 하면 되겠죠. 정말 쉽게. 잘 운영을 하면 되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또 기억해야 될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를 흠결하고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정보 공개서를 안 받았다거나 어떤 예상 매출액 산정서 내지는 허위 과장 정보를 가맹본부한테 들었었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고 말해야 되나? 아무튼 시작을 했어요. 4개월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이런 사실을 가맹점주가 알아서 가맹본부한테 요구를 하면 가맹금을 반환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가맹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서면으로 가맹점주가 가맹본부한테 얘기하면 맨 처음 가맹 계약 당시 내가 냈던 가맹금 같은 거를 반환받을 수 있어요. 오, 100%다 반환되는 건가요? 일단은 교육비 같은 거는 교육 용역을 제공받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그걸 다 교육받았으면은 일부분만 반환받거나 아니면 다 못 받을 수 있거나. 근데 이제 뭐 초도 가맹금 내지는 보증금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죠. 그럼 인테리어는 물어봐 주셔야죠. 아, 그러면 인테리어 몇 억 주고 다 했는데 그거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에는 인테리어를 반환해준다 그런 거는 없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여기서 분쟁이 되게 많이 생겨요. 인테리어가 진짜 금액이 작지가 않거든요. 인테리어가 어쩌면 가맹본부 점주 입장에서는 제일 큰 투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환시켜라? 그걸 어떻게 또 반환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엔 나와 있지 않고 손해배상 관련된 그런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이 어떻게 되냐 말하는 거는 가맹거래사나 세무사인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가맹금은 반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그게 있다. 프랜차이즈 하기 어렵다. 프랜차이즈 하기 없다.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가맹계약을 연장해야 될 타이밍이 올 거예요. 웬만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연장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폐업률이 높을 때는 오히려 가맹본부들은 계속 갱신하면서 장사하기를 원하죠. 근데 장사가 잘 되거나 점주가 이제 전국적으로 포화인 데는 갱신을 해주다가 10년쯤 됐을 때 갱신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말 그대로 못 하는 거예요. 가맹계약은 10년까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법률상. 그렇다고 딱 10년만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협의해서 계약을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보는데 장사가 잘 되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10년 때 딱 하고 연장을 딱 안 해주는 이유가 새로운 가맹점주를 맡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직영을 태우려고. 아, 지경. 이미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여기 상권이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아니, 가맹점주가 다 키워놨는데 그거를. 그쵸. 가맹점주는 10년 동안 하면서 단골도 만들었을 거고 그런 상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는 가맹본부는 웬만하면은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사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는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노출돼 있고 가맹 사업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사례 보면 그런 게 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맹 사업을 하는 브랜드가 이런 데 휘말렸는지 안 휘말렸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탕후루 이런 데는 폐업률 엄청 높잖아요. 그럼 가맹본부 종료할 때 맘대로 뭐 종료할 수 있어요? 위약금 같은 거 없어요? 있죠. 있는데 위약금을 가맹계약서 상에 종료되기 전에 만약에 2년을 초기 계약을 해놨는데 내가 뭐 1년 만에 그만둬. 그러면은 뭐 나머지 자녀 기간에 따라서 위약금을 뭐 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보통 가맹 계약서를 보면 그 위약금이 좀 세게 돼 있어요, 세팅이. 근데 해지할 때 정말 그거를 가맹 본부가 점주한테 요청할 수 있느냐? 너무 과도한 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협의하거나 또 착한 가맹 본부라면은 정말 장사가 안 된 지역이라면 해지를 시켜주는 곳도 있는데 일단 가맹 계약서를 믿고 그냥 위약금을 부과하려는 가맹 본부가 있거든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많이 코로나 때 오는데. 되게 많이 그랬고, 근데 이제 그거를 잘 협의해서 끝내는 가맹본부가 있고 그 해지 과정 중에서도 항상 불협화음이 나오는 가맹본부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어디 노출되진 않고 정보공개서상에 보면은 연도별로 가맹 점포수가 어떻게 변동되는지가 나와요. 신규 가맹으로 계약했고 해지됐거나 종료됐거나 양수도 됐는지 이 변동 개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해지나 종료가 너무 많다.
신규 대비. 그런데도 조금 조심해야 된다. 프랜차이즈 할 때 분석해야 될 게 되게 많죠. 많네요. 그냥 정보 공개서만 받아보고 가맹 본부가 얘기하는 것만 다 믿고 했다가는 조금 낭패를 볼 수 있다. 근데 뭐 점주들이 뭐 잘못해서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점주의 잘못도 있죠. 만두 가게라고 해볼게요. 근데 본사에서 납품받는 김치만두가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고기도 좋은 게 들어가 있고 뭐 그래서 좀 납품받는 게 좀 비싸요. 근데 김치만두 솔직히 말해서 딴 데도 팔 거 아니에요? 사입을 하는 거죠. 사입을 하는 경우는 가맹본부가 모를 줄 알고 사입을 한단 말이야?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가맹본부는 포스나 이런 걸로 가맹점주가 얼마 파는지 안단 말이에요. 매달 1억씩 팔았는데 매입도 맨날 한 5천씩 했어요. 근데 매상은 1억인데 이 매입은 자꾸 떨어지네? 바로 압니다. 그러지 말라고 시정 구두 조치를 좀 하고 계속적으로 이 행위가 반복되면 가맹을 해제할 수밖에 없다. 저희 엑스포트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제가 오늘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을 해갖고 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온다. 그럼 다른 세무사님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거거든요. 뭐 그런 같은 거예요. 그리고 즉시 해지 사유가 있어요. 바로 그냥 해지하는 거. 아까처럼 뭐 형사 관련된 그런 게 있다거나 뭐 인허가 사항인데 인허가 사항이 말소돼서 더 이상 이걸 할 수 없다거나. 그리고 이 사람은 가게를 안 열어. 7일 이상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 마음대로 휴가도 못 가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사의 규정이나 이런 걸 너무 안 지키거나 그러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뭐 배민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같은 프랜차이즈인데 지점마다 메뉴가 조금 다르고 토핑도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역마다 상권이 다르잖아요. 수요층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직장인들만 많은 곳이야. 근데 이런 메뉴가 되게 많이 팔려. 그러니까 이런 메뉴를 먹으니까 장사 잘 될 것 같으니까 메뉴를 좀 개발해서 요청해서 본사랑 뭐 협의해서 새로운 메뉴를 여기에만 태울 수도 있고, 여기는 학교들만 많은 곳이야. 그래서 비싼 거 잘 안 팔려. 가성비 제품만 팔리고. 약간 그런 거는 좀 조정해서 네, 가맹 본부가 뭐 협의된 사항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바꾼다. 그런 건 안 돼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할 때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런 가맹사업법 니시도 있지만 분명히 이게 세무랑도 엮이거든요. 인터넷에 쳐보면 프랜차이즈 전문 세무사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맹거래사는 딱 2분 있습니다. 그 한 분? 제가 그 한 분이에요.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맹거래사가 보는 관점이 있고 세무사가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같이 융합해서 이제 봐주시는. 그렇죠. 일단은 세무적인 이슈를 할 때는 세무사님들한테 물어볼 거예요. 근데 본사의 문제에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이슈 있을 땐 또 가맹거래사한테 물어볼 거고. 이 이슈 중에 숫자랑 엮이는 게 있겠죠. 여기는 분명히 경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간단 말이에요. 돈이 오고 가면 세무적인 문제도 엮이겠죠. 그 문제를 얘기하면 세무사님은 세무만 얘기해주고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법만 얘기해주고 결론은 누가 내라? 점주님이 내라. 근데 점주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답을 내주길 원하거든요. 그 답은 저는 내드립니다. 하이브리드. 네, 저는 내드릴 수 있어요. 저는 분명히 내드려요. 가맹 본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저희 엑스퍼트 프랜차이즈 센터에서는 이 모든 걸 같이 다 해드린다. 오늘은 가맹계약의 그 탐색, 체결, 운영, 종료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